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1년 5월 4일입니다. 5월 달이 됐기 때문에 2020년도 귀속분 개인 종소세 신고철이 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 고용정대 세액공제를 갖다가 여러 시리즈로 올렸습니다만 그때는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이 조금 무질서하게 제가 올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도 3월 달에 또 법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또 2020년 1년 유예하는 그런 또 법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체계 있게 핵심만 다시 정리해 가지고 특히 추징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2년차 3년차 전부 다 추징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인데요. 자, 1, 2, 3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을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올렸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본편 1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전체적인 틀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해가 훨씬 빠를 겁니다. 자, 관련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29조 7,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26조 27, 29조 27, 26조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 제도는 2018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청년 외 전체 이 기본 포맷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청년 몇 명, 청년 외가 몇 명이고 이 두 개를 합친 전체 이렇게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가시면 되는데요. 2018년도에 청년이 3명 늘었고 2017하고 비교합니다. 청년 외가 2명 늘었고 그래서 3 곱하기 1100, 2 곱하기 700 하면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4,700만 원을 2018년도에 일단은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쓸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1차년도 세액공제, 2차년도 세액공제, 3차년도 세액공제 이 표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1차년도 세액공제는 자, 직전 연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전체 근로자 숫자가 늘었을 때 받는 금액 이걸 1차년도 세액공제라 그러고요. 만약 2019년도는 이제 2018년도하고 비교하겠죠. 그래서 증가했으면 또 새로운 1차년도 세액공제가 발생하고요. 2020년도도 2019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체 숫자가 늘었으면 또 새로운 공제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매년도 처음 발생하는 금액들 이게 1차년도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차년도 세액공제는요. 자, 2018년도에 4,700만 원을 갖다가 공제받았죠. 그럼 2018년도 입장에서는 1차년도 세액공제입니다. 그럼 2019년도가 되었을 때 2018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또 한 번 더 받는다 그랬죠. 이게 2차년도 세액공제입니다. 같은 금액이 두 번째 등장하는 이게 2차년도 세액공제입니다. 2019년도 5,100만 원 받았으면 이거는 1차년도 세액공제. 2020년이 되어서 이 금액이 한 번 더 옵니다. 이게 2차년도 세액공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년도 세액공제입니다. 3차년도 세액공제는 마찬가지죠. 자, 2020년하고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2018년도에 공제받은 이 금액을 한 번 더 받는다. 이게 뭡니까? 3차년도 세액공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19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3차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비교해서 3차년도.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세 번째 등장할 때 이게 바로 3차년도 세액공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3차년도 다 요건을 한번 볼 건데요. 자, 1차년도 세액공제는 어떨 때 받을 수 있는가 하면요. 직전 연도하고 비교를 합니다. 무엇을? 전체 근로자 숫자를 비교합니다. 전체 근로자 숫자를 비교해가지고 직전 연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체가 증가했을 때 반드시 플러스입니다. 반드시 플러스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고요. 자, 직전 연도는 공제를 받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이거는 처음 공제받는 거기 때문에 직전 연도에 공제를 받았던 안 받았던 그거는 신경 쓸 거 전혀 없고요. 무조건 직전 연도하고 전체 근로자 숫자를 비교해 가지고 증가 플러스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 제도가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2017하고 비교해가지고, 자, 보십시오. 3에서 8 전체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18년도는 1차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019년도도 직전 연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체가 늘었기 때문에 1차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2020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늘었잖아요. 직전 연도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차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2차년도 세액공제는 어떨 때 받을 수 있는가? 이걸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하고 비교를 합니다. 무엇을? 전체 근로자 숫자를 비교합니다. 자, 이거는요. 감소만 안 하면 됩니다. 감소하지 않을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전체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늘었다 가능하고요. 됩니다. 또는 변동이 없다, 똑같다, 이것도 가능하죠. 왜? 감소하지 말 것, 이게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가 늘거나 전체가 변동 없거나 이럴 때는 2차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자, 이거는 대전제가 직전 연도에 반드시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공제를 받은 걸 한 번 더 받는 거기 때문에 직전 연도에 공제를 받아야만 이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차년도 세액 예를 한번 볼까요? 자, 2018년도에 이렇게 1차년도 세액공제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럼 요때 발생한 1차년도 세액공제를 2019년도 시점에서 한 번 더 받기 위해서는 전체 숫자를 직전 연도하고 비교한다 그랬죠. 자, 8에서 13이니까 증가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능하다. 또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변동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랬죠. 자, 3차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전전 연도를 비교합니다. 직전이 아니라 전전 연도를 비교하는데 전체 숫자를 비교해서 감소 안 할 것, 그러니까 증가하거나 변동 없거나 그러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전전 연도에 공제를 받았을 것,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자, 2018년도에 1차년도 세액공제 받았고요. 그럼 2020년도에 와가지고 전전 연도 2018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전체 숫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하죠. 그죠? 3차년도 세액공제는 전전 연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체 숫자가 감소 안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때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는요. 자, 고용정대 세액공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추징 방법입니다. 이 추징 방법이요. 가장 우리가 헷갈리고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요. 직전 연도하고 비교하는 거. 즉, 2018년도에 최초로 공제를 받은 기업을 가정을 해가지고 2019년도가 되었을 때 이제 직전 연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추징을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걸 알고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2019, 2020도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관련법은 똑같이 여기 있고요. 자,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볼게요. 정말 큰 틀에서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공제를 받은 기업이 이제 2019년도가 되었다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2019, 2018을 비교해가지고 뭔가 잘못되었을 때 2018년도에 공제받은 그 금액 중 일부를 이제 뱉어낸다. 이게 추징이거든요. 추징은 크게 나눠가지고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추징을 당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2019, 2018을 비교해가지고 2019 전체 숫자가 2018보다 줄어들었다. 이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체는 불변, 전체는 변함이 없다. 그죠? 이게 고용이 유지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또는 증가한 경우입니다. 그죠? 고용이 전체가 변동 없다. 또는 전체가 늘었다. 이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전체가 감소한 거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또 두 번째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가 감소한 경우는 총 5가지가 있고요. 전체가 불변, 즉 고용이 유지되었거나 또는 고용이 전체가 증가한 경우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당하는 사례는 총 7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세히는 아직 안 들어갑니다. 자, 전체 감소한 경우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전체가 불변 또는 증가한 경우도 있다 그랬죠. 자, 전체가 감소한 경우는 일단 이 표현은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자, 청년 후에 그럭저럭 잘했다. 그런데 청년 때문에 망했다. 이게 두 가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요 경우가 아닌 경우 전체가 감소했는데
이 1번이 아닌 경우가 또 세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 나올 겁니다. 자, 전체가 변동이 없거나 증가하는 경우 있겠죠. 자, 전체가 증가했는데 청년외는 엄청 잘했다. 그런데 청년 때문에 망했다. 그죠? 이게 한 경우. 전체는 불변인데 청년외가 엄청 잘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 때문에 또 망했다. 이게 또 한 경우. 그래서 총 2개, 3개, 2개, 총 7개의 경우가 추징 사례가 나옵니다. 자, 이제 법 문구 추징 규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세등록제한법 시행령 26조의 7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법을 한번 볼게요. 자, 법을 보면요.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등록제한법 시행령 26조의 7, 5항의 1호의 가, 나,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2개 연도에 대해서 이제 추징하는 방법을 규정한 법인데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행령 26조의 7, 5항을 보면요. 5항 여기까지 끊어보면요. 5항은 추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추징하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하니까 이제 그 밑에 1호를 붙입니다. 1호가 있습니다. 1호를 붙입니다. 1호는 직전년하고 비교하라. 즉 2개연도 비교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감소하거나 청년이 감소하면 추징을 한답니다. 여기도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하니까 이제 1호 밑에 이제 가를 붙입니다. 1호 밑에 가가 나 있죠. 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가 나옵니다. 가는요 전체가 감소했답니다. 18, 19 비교해 보니까 2019년도 전체 숫자가 마이너스가 된 그런 경우를 가에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체가 줄어드는데 2가지가 있다. 자, 법 문구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가 1번은요. 청년이 감소한 숫자 2019년도하고 2018하고 청년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청년이 감소한 숫자가 전체 감소한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 법에서는요. 청년 감소 숫자가 전체 감소한 숫자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해석하면은 그죠? 크거나 같다 이 경우 아닙니까? 그죠? 이 경우가 가 1번 반가로 1번이고요. 그다음에 가 반가로 2번은 자, 요 경우가 아닌 것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청년이 감소한 숫자가 전체 감소한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전체 감소한 숫자가 청년 감소한 숫자보다 큰 경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렇게 2번째 여기에 서술했고 이게 두 가지 경우, 이게 3가지 경우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는 아까 봤죠? 전체가 감소한 경우 있잖아요. 이제 그 밑에 나는 뭐냐면요. 전체가 감소하지 않았는데 동시에 청년이 감소했다. 전체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동시에 청년이 감소했다. 이 경우에 이제 나에서 규정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26조의 7, 5항 1호 가, 나. 그렇죠? 가, 전체 감소했다. 나는 전체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동시에 청년이 감소했다. 그죠? 이렇게 2개 연도를 비교한다 그랬죠. 이게 법 문구, 법 조문의 기본 구조, 기본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제 한번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시행령 26조의 7, 5항 1호 가입니다. 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전체가 줄어든 경우 아닙니까? 전체가 줄어든 경우는 1, 2, 2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1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청년이 감소한 숫자가 전체가 감소한 숫자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체는 줄었죠. 가는 전체 감소. 그죠? 전체가 줄었다. 청년 외는 줄지 않았는데 청년이 감소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청년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청년 외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2개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요. 합치면요. 전체는 감소 아닙니까? 그죠?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청년이 감소한 숫자, 전체 감소한 숫자, 요거 어느 게 더 큽니까? 청년이 감소한 숫자가 더 크잖아요. 더 크죠? 바로 이 경우. 그죠? 맞죠? 첫 번째 경우. 보시오. 전체 줄었죠. 전체 줄었죠? 청년 외는 줄지 않았다. 청년 외는 줄지 않았잖아요. 안 줄었잖아요. 청년이 감소했잖아요.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 외는 선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경우는 청년이 감소, 청년 외는 불변입니다. 그래도 전체는 감소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이 줄어든 숫자하고 전체가 줄어든 숫자 비교하면 같잖아요. 같잖아요. 그죠? 같죠? 요거 아닙니까? 요거. 그래서 이 경우 그리고 이 경우 이걸 합쳐서 저는 추징 1이라고 부를 겁니다. 추징 1 중에서 추징 1-1, 추징 1-2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이제 가 2를 보겠습니다. 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전체가 감소한 경우입니다. 전체 다 감소했잖아요. 그 중에서 요 경우가 아닌 경우입니다. 아닌 경우 보시죠. 청년이 줄었죠. 청년 외도 줄었죠. 전체가 줄었다. 맞죠? 청년이 늘었죠. 청년 외가 큰 폭으로 감소, 늘고 큰 폭으로 감소, 전체 줄고. 청년 불변, 청년 외가 감소. 그래서 전체 감소. 자, 보시죠. 청년이 감소한 숫자하고 전체가 감소한 숫자하고 어느 게 더 많이 떨어졌습니까? 전체가 더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요거 아닌 경우 요렇게 돼 있죠? 오케이? 전체가 줄었다. 전체가 줄었다. 청년은 내렸다, 올랐다, 변동 없다. 이거는 규칙성이 없다. 모르겠고 청년외가 줄었다. 청년이 줄었잖아요. 청년이 줄었죠. 청년외 감소. 그죠? 자, 이것도 보십시오. 청년이 감소한 숫자. 이건 오히려 플러스죠. 전체가 감소했죠. 어느 게 더 많이 줄었습니까? 전체가 줄었잖아요. 이거잖아요. 아닌 경우랬죠. 요 경우가 아닌 경우가 가 2번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전체가 더 많이 줄었잖아요. 이것도 보십시오. 청년은 변동 없잖아요. 전체가 줄었죠. 어느 게 더 많이 줄었습니까? 전체가 줄었잖아요. 이 경우 아닙니까? 그렇죠. 요 경우가 아닌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걸 추징 2라고 부르고요. 추징 2-1, 추징 2-2, 추징 2-3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입니다.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체는 감소하지 않았다. 그죠? 전체는 감소하지 않았다. 동시에 청년이 줄었다. 이거 아닙니까? 자, 전체가 줄지 않았는데 청년이 줄었다. 자, 보십시오. 청년이 감소, 청년 외가 큰 폭으로 상승.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증가. 자, 보십시오. 전체가 감소했습니까? 감소 안 했죠? 감소 안 했죠? and 동시에 청년 줄었습니까? 청년 줄었잖아요. 그죠? 이 경우 추징 3-1입니다. 이거는 추징 3-1. 그럼 3-1 보면요. 청년이 감소, 청년 외가 청년이 줄은 거하고 똑같은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자, 전체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감소 안 했죠? 그죠? and 청년이 감소했습니까? 청년 감소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3-2로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틀을 한번 다 보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6조 7, 5항의 1호의 가나를 한번 전부 다 보면요. 자, 5항은 추징하라. 1호는 직전이라고 비교해가지고 전체 감소 또는 청년 감소했을 때 추징하라. 그러면 가나로 나뉘면은 가는 전체 감소, 나는 전체 감소하지 않았고 동시에 청년이 감소했다. 또 가는 두 개로 나뉜다. 그죠? 가1, 가2. 가는 1은 청년 감소가 전체 감소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추징 1이라고 부른다 했죠. 이게 두 가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요거 이외의 경우 이게 추징 2고 이게 세 가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요게 추징 3 두 가지 있죠. 그래서 두 개, 세 개, 두 개 합쳐서 7개의 추징 사례가 나옵니다. 예, 고용증대 세액공제 1차년도 세액공제, 2차년도 세액공제, 3차년도 세액공제 이 세 가지를 언제 받는지 먼저 봤고요. 요건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추징하는 거 총 7개, 총 7개 경우를 봤는데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로 숫자를 넣어 가지고 한번 7개 사례를 전부 다 추징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정확한 개념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시죠.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